예, 반갑습니다. 예, 아주 거창한 지능형 운영체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긴 한데요. 사실 얼마 전에 오라클에서 오토머머스 OS를 이제 발표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레드햇도 그 유사한 어떤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또는 지능적인 OS로서 계속 진화를 해왔던 그런 리눅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왔고요. 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이 사실은 저희가 올해 5월 7일에 이제 출시가 됐었죠. 그때 저희가 런칭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 런칭 행사를 할 때, 유사한 내용들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지만, 또 저희 가장 큰 행사인 포럼에서 또 한 번 더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내용을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보통 많은 기업들이 저희 레딧이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사용도 하지만 무료 버전인 리눅스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왜 레딧 엔터프라이즈가 그런 무료 버전과의 차이점이 있는지를 아마 이 시간이 지나시면 좀 뭔가 느끼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올해 5월 7일 날 8버전이 출시됐다고 했죠.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라이프 사이클이 지원 기간이 10년입니다. 한번 출시되면 10년 동안 지원을 하죠. 그래서 8버전은 저희가 2029년 5월 7일까지 지원이 되는 그런 OS입니다. 자,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의 어떤 중요한 어떤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사실 출시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이름으로 출시된 지는 좀 오래됐지만, 최근 10년간의 어떤 IT 혁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플랫폼으로서 저희 역할을 해왔죠. 실제로 이제 X86이라는 플랫폼이 이 IT 환경이 쫙 퍼지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리눅스가 아닐까요, 그죠? 리눅스란 플랫폼이 이 엔터프라이즈에서 워크로드를 탑재해서 쓸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신뢰성을 가지게 된 현재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아주 큰 역할을 해왔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다양한 어떤 플랫폼 위에서도 저희가 이제 충분히 쉽게 배포되고 일반적인 환경으로 배포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환경들, 예를 들면 SE 리눅스, C그룹,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실 저희가 컨테이너 기술도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사실은 SE 리눅스라는 기술을 끄고 씁니다. 왜? 되게 번거로워요. 뭔가 내가 그 SE 리눅스를 잘 알아야 되고, 그거를 뭔가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끄고 씁니다. 근데 사실 SE 리눅스가 턴온 되어 있어야만이 되게 안전한 운영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레딧이 제공하는 이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사실 저희가 제공하는 모든 그 위에 있는 오픈스택이라든지 오픈시프트, 가상화, 이런 솔루션들의 근간이 되는 OS입니다. 그런데 레딧이 제공하는 그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기반의 솔루션들은 다 SE 리눅스가 켜져 있죠. 켜져 있는 상태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안전한 시스템이고요. 저희가 이제 커먼 크리테리아라고 해서 CC 인증을 받는데, 그 CC 인증의 레벨에 꼭 필요한 게 이런 SE 리눅스 같은 보안 기술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가, 사실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6버전에서 7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사실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6버전에서 7버전으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했습니다. 물론 또 7버전에서 8버전도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고요. 좀 더 향상되어 있는 업그레이드 방안을 이제 포함하고 있죠.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커맨드 라인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사용자들을 위해서 웹 기반의 매니지먼트 UI도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자들이 리눅스를 좀 더 빨리 운영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많은 파트너들과 인증을 통해서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위에 많은 어플리케이션과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하고 있죠. 자,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선택하는 게 왜 탁월한 선택일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통해서 기술적인 자유로움, 즉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한 기술적인 자유로움, 어디 락인이 되지 않는, 뭐 어떤 분들은 야, 레드햇을 쓰면 레드햇에 락인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기술적으로 볼 때 그냥 리눅스 기반으로 쓰던 워크로드들은 다른 리눅스로 옮겨가기 편합니다. 그렇지만 유닉스에서 쓰던 업무를 리눅스로 옮기려면 아주 힘들겠죠. 그러면 자바를 쓰는 이유는 자바는 똑같은 JVM이 있으면 코드들을 쉽게 마이그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자바를 쓰는 그런 목적도 있는 것처럼, 이런 오픈소스는 락인을 하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x86 기반의 어떤 플랫폼인 경우에는 다양한 하드웨어 벤더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에서는 8버전부터는 앱스트림이라는 걸 제공합니다. 뒤에 좀 자세한 설명이 될 텐데요. 이런 앱스트림을 통해서 좀 더 빠른 업데이트와 다양한 내가 원하는 도구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이제는 사실 아까 뭐 IBM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 하이브리드는 거의 주류가 돼가고 있죠. 많은 기업들이 이제는 멀티 클라우드, 이제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까지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사실 뭐 레드햇만 이렇게 하이브리드를 부르짖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지만 이 하이브리드를 쳐다보는 방향성은 조금씩 이제 밴드들마다 틀리긴 한데요. 레딧이 쳐다보는 이 하이브리드는 어떤 호환성을 가진 또는 하나의 매니지먼트 방법론으로서 다양한 플랫폼의 환경들을 있는 워크로드를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하나의 목적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이브리드라고 하면 뭐 자동차도 하이브리드가 있고 뭐 다른 하이브리드적인 방법론이 있는데 그거는 다 목적은 하나지만 가는 게 조금씩 다른 거죠. 네. 그래서 레딧이 쳐다보는 하이브리드의 어떤 중심에 이런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에 있는 워크로드들이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면 쉽게 옮겨 다닐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탑재될 수 있는 플랫폼들이 밑에 있는 베어메탈부터 시작해서 클라우드까지 이렇게 탑재가 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런 플랫폼 프로바이더들과 저희는 항상 인증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바이더들과 저희가 인증을 거쳤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믿고 신뢰하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고 x86 인텔이나 AMD 기반뿐만 아니라 저희가 ARM 버전도 있고요. 또는 IBM의 파워 시스템에 탑재되는 형태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오픈스택도 레딧이 제공하는 오픈스택도 IBM 파워 시스템용 오픈스택이 이미 릴리즈 되어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제 레딧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의 새로운 기능들을 좀 이제 살펴볼 텐데요. 이제 고객들은 사실은 이제 이런 당면 가지가 있습니다. 되게 하이브리드 또는 멀티 클라우드로 이제 전환해야 되는
그런 과제들 때문에 내가 운영해야 되는 환경들이 되게 복잡하다는 거죠. 뭐 클라우드별로 API가 틀리고 핸들링해야 되는 매니지먼트가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유연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되게 이 퍼블릭 클라우드는 같은 환경을 쓰다 보면 항상 인터넷에 노출되는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스템이 어떻게 됩니까? 항상 최신으로 업데이트돼서 어떤 취약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환경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면 그런 취약성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분석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무료 리눅스 버전들은 제공하지 않는 그런 기술들을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연계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댓 인사이트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매니지먼트라는 또 서브스크립션이 또 추가로 따로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이 스마트 매니지먼트나 또는 그 기능들을 쓰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존재하고 그 외에 어떤 도구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은 레댓 인사이트는 레댓 엔터프라이즈 리눅스가 8버전이 나오면서 원래는 이게 저희가 따로 판매하던 어떤 옵션이었습니다. 근데 현재는 저희 레댓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6.10 이상이면 이 레댓 인사이트라는 걸 쓸 수가 있고요. 이제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무료로 제공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레댓 인사이트는 저희 시스템을 저희 RHN에 등록하거나 레댓 네트워크에 등록하거나 또는 세틀라이트라는 곳에 연결을 해서 쓰시면 레댓 인사이트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레댓 인사이트가 제공하는 것은 뭐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시스템을 감사를 해서 어떤 취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뭘 빨리 패치하면 되는지 이런 정보들을 빨리 보여주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어떻게 내가 이걸 조치하면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까지 같이 제공되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레댓 인사이트는 실제로 이제 이 각각의 시스템에 인사이트 클라이언트라는 거를 사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그 인사이트 클라이언트는 세틀라이트나 레댓 네트워크의 시스템에 이제 등록을 해야 되고요. 그 등록을 하게 되면 시스템은 이 등록된 시스템들은 분석을 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 레벨에서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정보를 실제로 이제 세틀라이트나 또는 저희 레댓 네트워크에 있는 시스템에 전송이 되는 거고요. 자, 그 전송된 정보를 가지고 저희 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레댓 인사이트라는 메뉴를 들어가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버뷰를 딱 보시게 되면 그냥 로우, 미디엄, 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리티컬한 게 하이겠죠. 크리티컬한 하이 같은 문제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한 대만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등록한 모든 시스템들을 다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화면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 포인트는 이 인사이트는 실제로 이제 플레이북 같은 형태로 지금 있는 이 하이에 해당되는 크리티컬한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Ansible 플레이북을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을 하는데요. 자, 그걸 어떤 관리자들은 그냥 일일이 다운받아서 자기가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플레이북을 업로드하고 실행하는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약간 번거롭죠. 사실은 이제 어느 시스템이 취약점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도 더 많은 일이지만 그게 사실 인사이트로 좀 줄어들었다면 이 줄어든 작업에서 내가 또 조치하는 것도 좀 더 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레댓에서 이제 N11이라는 자동화 도구가 있죠. N11 타워라고 해서 N11 타워와 인사이트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할 수 있습니다. 결합을 하면 이 취약성이 있는 이런 시스템들을 어떤 플랜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패치되게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패치나 또는 이 보안 위협이 있는 것들을 픽스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들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고요. 나머지 시간들을 더 좋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형태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레드 스마트 매니지먼트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엔터프라이즈 링스와 달리 따로 판매를 하는 서브스크립션입니다. 이 서브스크립션에는 레드 세틀라이트라는 저 프라이빗 클라우드, 즉 데이터 센터 내에 있는 어떤 레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틀라이트에서 뭐 패치 매니지먼트라든지 설정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 다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세 가지의 클라우드 관리 서비스도 포함돼서 제공이 되는 서브스크립션입니다. 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그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뭐 취약점 검사라든지 뭐 컴플라이언스 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 cloud.redet.com을 혹시 들어가시 경험이 있으신 분 있나요? 아마 잘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사내에서 쓰시다 보니 인터넷에 연결된 시스템으로 잘 활용을 안 하셔서 그런 거고요. 퍼블릭 클라우드를 쓰시게 되면 이런 서비스를 같이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보시면 레딧 인사이트가 클라우드 레딧.com에 들어가면 바로 보이고요. 이거는 저희 렐 서브스크립션이 있으시면 공짜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중간에 있는 게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입니다. 여기에는 취약점 검사, 뭐 컴플라이언스 체크 이런 걸 할 수 있는 아까 세틀라이트에서 하는 역할을 또 여기서 해주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또 오픈시프트 클러스터 매니저라고 있죠. 오픈시프트 퍼블릭에 구축되어 있는 오픈시프트들을 이 메뉴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매니지먼트 서비스에 로그인을 해서 보면 이런 대시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취약점 검사라든지 뭐 컴플라이언스 체크라든지, 사실 컴플라이언스 체크는 여기에 보시면 나오는 것처럼 화면이 좀 작아서 안 보이실 테지만 오픈스케이프라는 걸 이용해서 컴플라이언스 체크를 합니다. 실제로 이제 시스템 안에서 관리자가 실행을 해야 되긴 합니다. 그 실행을 하고 난 후에 생기는 레포트를 여기에서 분석을 해서 보여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으로서 뭐 운영을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 예측 가능한 업데이트는 레딧 엔터프라이즈가 계속 출시되고 난 후에 계속 저희가 제공했던 겁니다. 3년에 한 번 새로운 버전이 나오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그 한 버전에 대해서 마이너 업그레이드 같은 버전을 출시하죠. 예를 들면 뭐 8.1, 이제 6개월 지나면 8.2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이 출시되는 시점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자들은 이 예측 가능한 라이프 사이클을 잘 알고 거기에 맞게 어느 시점에 내가 이 업그레이드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저희가 제공하는 어떤 플랜이죠. 그래서 이 업데이트는 실제로 저희 라이프 사이클 체크라고 저희 고객 포털에 가시면 라이프 사이클로 검색을 하시면 라이프 사이클 체크라는 게 나옵니다. 거기에 버전별로 또는 제품별로 언제 이 버전이 라이프 사이클이 끝나는지 다 검색을 하실 수 있게 저희가 되게 쉬운 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앱스트림인데요. 이제 저희 엔터프라이즈 링스 8버전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이제 기존에는 저희가 한 OS 버전에 특정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을 제공했었습니다. 근데 엔터프라이즈 링스 8버전부터는 예를 들면 이제 8버전만 지금 해당되는데요. 8버전에 여러 버전의 어플리케이션 버전을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예를 들면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8의 GA 버전에는 포스트그레스 10. 버전이 들어있는데요.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내가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7 버전에서 원래 쓰던 버전이 포스트그레스 9.6이라는 거죠. 쓰던 거를 계속 나는 8 버전에서도 마이그레이션 하면서 쓰고 싶다는 거죠. 그 경우에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버전을. 기존에 뭐 7 버전이나 6 버전은 가능하지 않았던 그런 거죠. 그렇지만 8 버전부터는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근데 나는
한 OS 환경에서 여러 개의 DB 버전을 동시에 쓰고 싶어.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컨테이너로 구현하실 수가 있겠죠. 컨테이너로 탑재해서 각각의 버전들을 앱스트림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미지 빌더라는 게 또 제공이 되는데요. 이 이미지 빌더는 저희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웹 콘솔을 제공합니다. 칵핏이라는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건데, 이 칵핏 웹 콘솔에 플러그인으로 붙어서 이미지 빌더라는 걸 쓸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빌더는 이런 가상화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OS 이미지를 빌드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도구고요. 자, 예를 들면 이런 방식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글자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저 위에 있는 메뉴가 아니고 두 번째에 있는 요 메뉴를 통해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면 먼저 그냥 블루프린트라고 해서 어떤 청사진을 하나 만듭니다. 어떤 용도로 쓸지 내가 지정하고요. 그 용도로 여기에 나온 예제는 이제 아틀라스라고 해서 선형 대수를 위한 어떤 패키지들을 설치하는 건데, 자, 이걸 만들고 난 후에 어떤 패키지들이 설치가 돼야 될지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의 버전도 지정할 수 있고요. 그 지정되어 있는 이런 블루프린트가 생성되면 여기 나온 것처럼 어떤 가상화 이미지로 빌드할 거냐라는 걸 선택하시면 이 용도로 빌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미지 빌더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환경에 필요한 OS 이미지를 만들어서, 또는 이런 어떤 정책이 뭐 VM에도 설치될 수 있고요, 오픈스택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요, 가상화 다른 곳에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의 이미지, 물론 퍼블릭 클라우드의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아마존을 위한 이미지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 빌드를 통해서 일관성 있는 OS 환경을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웹 콘솔에, 이거는 이제 칵핏 기반의 웹 콘솔입니다. 이 웹 콘솔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커맨드 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운영자들도 이걸 통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어떤 상태나 또는 내가 어떤 조치해야 될 그런 액션들을 취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시스템 통계죠. 전체적인 시스템이 지금 라이브하게 어떤 성능 수치를 보이고 있는지를 여기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특정 어떤 매트릭을 클릭하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외에도 이제 스토리지 관련된 설정들을 하실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스냅샷을 찍는다든지, 또는 NFS 마운트를 한다든지, 또는 VDO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렐 7.5부터 제공했던 기능입니다. Virtual Disk Optimize라고 해서 디스크에 대한 디듀, 압축, 이런 걸 제공하는 기능이죠. 그런 것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네트워크 상태를 이제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각각의 메뉴를 보면 이 네트워크 상태에서도 사실 실제로 이제 방화벽에 파이어월 D가 구성이 되어 있는 환경이라면 이 방화벽에 대한 룰들도 여기서 이제 어떤 서비스를 풀어야 될지에 대한 것도 정의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내가 어떤 포트인지 몰라도 제공되는 패키지 이름만 알아도 거의 서비스로서 이 방화벽에서 자동으로 포트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면 칵핏이라는 게 있죠. 칵핏은 9090이라는 포트를 쓰는데 9090 몰라도 칵핏이라고 쳐서 이제 서비스를 등록하게 되면 자동으로 그 포트를 열어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가상머신을 생성하거나 또는 이제 뭐 스토리지 풀을, 가상머신을 위한 스토리지 풀 같은 걸 구성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는 거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사용자 관리라든지 또는 이제 데몬들을 뭐 어떻게 이거 자동으로 시작하게 만들지, 아니면 온라인에서 그 데몬을 스탑하고 스타트하고 이런 작업들도 그냥 콘솔에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뭐 어떤 기업들은 SSH 접근을 못하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관리자가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SSH로 직접 접근하는 방법을 우회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보시면 터미널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어떤 명령들을
실행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그 외에 되게 예전에는 이런 요구사항들이 되게 좀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 감사나 보안 때문에 어떤 사용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 좀 기록할 수 있느냐. 방법들은 있습니다. 방법들은 다른 방법도 쓸 수가 있지만, 여기는 이제 저희가 이제 세션 레코딩이라고 해서 칵핏에 모듈로 들어있는 건데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사용자가 로그인을 해서 했던 작업들을 다 녹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도 들어있으니 아마 뭐 시스템 감사나 이런 걸 할 때 필요한 경우라면 이런 걸 이용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어떤 내가 데모나 트레이닝을 위한 어떤 화면들을 이걸 이용해서 녹화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픈스캡. 오픈스캡은 보통 이제 보안 준수를 하고 있는지 검증하는 그런 도구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제 이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없긴 한데, 사실 이 오픈스캡은 외국에서는 되게 많이 활용되고 있는 그런 컴플라이언스 도구입니다. 보시면 이 OS 버전별로 어떤 프로파일이 있는지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엔시블에서 어떤 OS에 대한 설정들을 할 때 되게 쉽게 설정하실 수 있는 롤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스템 롤로 자동화를 되게 쉽게 빨리 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죠. 보시면 엔시빌 플레이북에서 이 타겟된 인벤토리에 대해서 어떤 롤들을 지정하게 되면, 예를 들면 뭐 네트워크라든지 SDX 켠다든지 타임을 동기화하는 그런 용도를 쓴다든지 이런 역할들을 지정하게 되면 그게 걸맞는 설정들을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죠. 자, 인플레이스 업그레이드는 아까 잠시 얘기했지만 기존 6버전에서 7버전을 넘어올 때 사실 롤백이 안 됐었습니다. 중간에 문제가 생겼으면 되게 힘들었죠. 다시 복구해야 되거나 아니면 복구가 힘들어서 백업이 있다면 다시 리스토어하면 되지만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8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는 저희가 LVM 스냅샷 기능, 그 스냅샷이 부팅할 수 있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버전에서 8버전으로도 업그레이드 때 실패하는 경우에 다시 롤백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갔다는 거죠. 자, 보안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보안은 지금 앱스트림 같은 경우를 통해서 아마 지금 나와 있는 엔터프라이즈급의 어느 리눅스에서는 가장 최신의 프로토콜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저희는 항상 SE 리눅스를 턴온시키고, 그다음에 미정부 기관들의 어떤 인증들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항상 높은 보안에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저희가 계속 설계하고 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컴플라이언스 관련돼서 구성할 수 있는 또 암호화 정책들이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들이 사용해야 될 암호화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뭐 이런 것들인데요. 보시면 4개의 정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퓨처라는 정책이 있다면, 퓨처는 어떤 단기적인 공격에도 견딜 수 있다고 얘기해주는 좀 아주 보수적인 안보 수준인데, 이거는 이제 뭐 샤1 같은 기능들을 못 쓰게 하고요. 또는 RS키나 뭐 다른 파라미터들을 설정할 때 최소 비트 수가 뭐 3072 같은 비트 수를 꼭 써야만이 가능한 뭐 그런 보안 정책들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이 설정 자체가 원래 7 버전은 되게 어려웠는데 8 버전은 되게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핍스 140을 적용하는데 7버전에 했던 거와 8버전에 했던 건 완전 다르죠. 한 줄이면 끝납니다. 자, 유니버설 베이스 이미지라고 해서 저희가 8버전부터는 이제 주로 이제 컨테이너 기반으로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가상화의 이미지 빌더와 다르게 얘는 컨테이너 이미지 빌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버설 베이스 이미지는 레딧이 만들어서 제공하는 어떤 컨테이너 이미지인데요. 크게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크게 한 3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미니멀이라는 게 있고 플랫폼이라는 게 있고 멀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미니멀은 최소 설치 세수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아이디 같은 바이너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안전한 최소화되어 있는 컨테이너 환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패키지는 그냥 설치, 삭제, 업데이트 이 정도의 기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멀 기반으로 자기 어떤 워크로드를 탑재할 수 있는 환경들을 빌드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는 렐에 실행되던 어플리케이션 그대로 옮길 수 있는 어떤 수준의 패키지들이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대신에 한 어플리케이션만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시면 멀티 서비스라고 있죠. 이거는 여기에 시스템 D가 탑재됩니다. 그래서 시스템 D를 이용해서 나중에 프로세스들을 같이 데몬처럼 같이 활용해서 띄울 수가 있다는 그런 기능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가는데요. 레드햇 서브스크립션의 가치, 저는 제일 크게 보는 게 그겁니다. 레드햇의 기술 지원을 구매를 하는 건데 이 구매를 통해서 레드햇을 배불리는가? 꼭 그런 거는 아니라는 거죠. 저도 배부르지만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고객이 올린 어떤 케이스, 그다음에 버그 이런 것들이 다시 저희는 커뮤니티에 먼저 적용하고 저희 제품으로 내려옵니다. 결국에 레드햇의 서브스크립션은 여러분들이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게 레드햇 서브스크립션의 가치가 아닐까. 같이 기술을 발전시킨다는 그런 걸로 저는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교육과정이 있지만 저희 교육과정 저 밖에 보시면 컨테이너 박스에 교육과정의 소개를 쭉 해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는 사실 IT 환경에서 되게 변화가 많습니다. 이 많은 변화는 사실 어렵고 자기의 어떤 환경들을 파괴해야 되고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건데요. 이 변화를 통해서 성공적인 혁신을 하려면 어떻게 보면 이 사용하는 기술과 도구에 대해서 어떤 신뢰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어떤 툴로서 변경상을 되게 최소화할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단순히 OS나 이런 것들을 재분배하고 배치하고 이런 게 아닌 뭔가를 잘 활용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서 제공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드햇이 제공하는 미래를 위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기술들을 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미래를 잘 준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